다음 중 HTTPS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만을 모두 고른 거. 우리가 보통 HTTP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URL 쓰잖아, 이렇게.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HTTPS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접근할 때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되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 접근할 때 쓰게끔 해주는 거죠.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SSL입니다. 이런 형태를 사용하려면 SSL을 설치해야만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그 홈페이지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SL이라고 하는 내용, 그건 기본적으로 TCP 기반이죠. TCP 기반. 자, 그래서 우리가 SSL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간단히 듣고 와서 문제를 계속 풀죠. 자, 이번 시간에는 SS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HTTP가 뭔지 알죠? www. 뭐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걸 요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HTTPS. 여기 시크릿의 약자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서버,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다고 하면 보통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안 요소, 보안 요소를 추가한 것이 바로 HTTPS 서비스. 이거를 우리는 SS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을 때 워낙 보안이 취약하니까 인터넷 자체가, 인터넷 TCP IP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안정성이 보장이 못해요. 안정성을 보장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향상시켜서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보안 요소를 추가해서 정보를 주고받겠다 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바로 SSL이다.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이게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여러분이 쓰는 웹브라우저 사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하도록 해준 미국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거예요. 서버와 클리언트 키 교환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둘 다 주고받을 때 보안 요소를 키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저 페이지를 열려면 키를 입력해야 되겠고 그 키를 입력한 상태에서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안을 지켜가면서 종수신할 수 있다. 송수신. 현재 웹서비스나 SL에 위해서 제공된 인증구조는 대부분 인증기관과 사용자들의 스타형 구조다. 여기가 또 붙으면 스타지 뭐 이렇게. 그래서 다 인증 보안 요소를 추가시킨 형태니까 스타형 구조다. 뭐 버스형 구조다 그러면 틀려요. 넷스케이프 인터넷 검색기, 그 다음 웹브라우저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SL 접속에서 다수의 인증기관들에 대한 인증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넷스케이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에도 만약에 어떤 서버가 있다. A라는 서버가 있었고 여기도 B라는 서버가 있었고 여기가 C라는 서버가 있었다면 얘네들과 접속을 할 때 항상 보안 요소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얘 자체는 1, 2, 3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SL의 표준 방식은 미국의 보안 업체인 RS사. 우리가 RSA가 뭐죠? 비대칭키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RSA. 그것이 회사 이름으로도 존재합니다. RSA의 암호 체계는 40비트와 128키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사이트는 대부분 40비트의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기능이 떨어진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40비트. SL의 전송 계층인 TCP 지원 아래 세션 계층 도착. 어디서 동작한다? 세션 계층에서 도착한다. 세션 계층. SSL, 세션.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전송 계층 TCP 지원 아래 세션. 뭐 트랜스포트에서 한다? 아니다. 네트워크 측에서 아니다. 세션 계층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은 아주 중요한 거.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 SSL은 부인 방지를 지원한다?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SET는 뭐냐? 보통 SET를 읽죠. 자,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죠. 인터넷 구매라는 건 컴퓨터에 앉아서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뭐 워낙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돈 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 매장, 직접 그 상점에 가서 판매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주면 끝나. 이런 일이 필요 없어요. 또 카드를 줘도 그냥 카드사에서 다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야. 고객이 있겠죠. 인터넷이 있겠지. 고객이야. 고객. 여기는 판매처 혹은 상점이죠. 상점. 상점이 뭐 오프라인에서 팔 수 있지만 인터넷 통해서 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결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얘네가 만약에 1대1로 서로 통신을 한다면 계좌번호 놓고 뭐 이걸 다 일일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오히려 속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놓고 입금시켜라 그러면 책을 보내줄게, 뭐 강의를 듣게 해줄게, 아니면 어떤 상품을 배달해 줄게.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신뢰감을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입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보내주는 것도 그렇죠. 그걸 누군가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시스템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냥 홈페이지를에다가 만들어 놓고 계좌번호 써놨어. 여기다 돈 붙이면 할게. 큰 돈 아니면. 근데 큰 돈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불안해서 어떻게 내가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중간에 그거를 대신해 주려면 필요하다. 그걸 지불 게이트웨어라 그래요. 보통 피지라고 합니다. 피지, 얘를. 그러니까 얘가 대행을 하는 거야. 다 대행. 대가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SET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고객은 신용정보, 현금을 인터넷 통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 카드 정보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카드 정보를 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대신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 얘도 거래은행에 있겠지. 주거래은행. 얘도 주거래은행에 있겠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피지는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다가 이쪽에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을. 그치?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우리는 SE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인터넷에서 봐서 선택을 해서 이걸 할 거예요. 카드 정보를 얘한테 준다고. 카드 정보를. 이 카드 정보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넘겨주면 얘가 판단해서 입금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거기서 카드 정보에 돈을 가져가면 되지. 그렇죠? 내가 여기다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해야 되잖아. 돈을 입금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돈을 붙여준다는 느낌을 우리가 은행 거래한다는 것은 뭐가 돼? 공개키가 필요한 거 아니야. 공개키. 공개키는 공개키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키가 있잖아. 비밀키를 사용하는 게 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해서 인터넷에서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게 바로 뭐야? 전자지갑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비트체인, 비트코인 같은 개념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지.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라는 것은 공개키에서 내가 비밀키를 갖고 있고 이 지갑에 대한 고유 주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소가. 그 주소를 통해서 내가 비밀키로 서명을 해서 돈을 붙일 수도 있고 돈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패스포드, 지갑이 아니고
바로 공개키 기반에서 쓰는 내가 서명을 하고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서명하는 비밀키를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전자서명이고 전자서명이고 그 다음에 전자지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소가 존재하니까 위치상 어디 위치에 돈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건 좀 확대해서 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개념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 거래할 때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찾으려면 자기 인증하니까 여기도 공개키와 비밀키를 갖고 쓰는 거예요. 은행하고. 근데 얘는 뭘 써? 대칭키를 씁니다. 대칭키를 써. 그러니까 다 쓰는 거지. 공개키 기반도 쓰고 대칭키도 다 써. 그러니까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얘다 신용 정보를 줄 필요가 없잖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렇지? 얘는 지불 게이트니까 네가 물건을 뭘 샀는지 몰라. 은행에서 떨어진 값 돈을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몰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만들어진 인터넷상에 발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그러한 상거래 프로토콜을 우리가 SET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키도 쓰고 비밀키도 쓰고 얘가 대신도 하고 거쳐가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느려. 자, 보죠. 온라인상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맞죠? 인터넷에서 안전하고 금융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개적인 보안체계 혹은 보안상 규칙이다. 흐름. 산영보호조회 네트워크와 인터넷사에 설치된 지불 게이트웨이. 얘가 지불 게이트. 보통 PG라고 그래요. SA 참여자들은, 여기 참여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야죠. 다 인증서 받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인증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상품을 구매한 후 금융결제마다 새로운 형태의 암호값을 설정해서 사용자가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도록 얘도 사용자가 될 수 있고 얘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판매사, 고객. 물론 얘가 되는 거지만 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연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자결제 다 필요하고 전자제가 필요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우리가 SET라고 한다. 상점에서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이거 거래할 때 판매처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 신용카드 트랜잭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증, 기밀성, 메시지 무결성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HTTPS는 SSL을 기반으로 우리가 구축이 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TCP를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UDP를 쓴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TCP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SOAP는 뭔가요? 하나씩 살펴보죠. SSL은 웹서버, 웹브라우저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다. TCP 지원하에 세션 계층에서 동작하는 것이다. 기밀성, 무결성 인증은 지원하지만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이게 SSL입니다. 그러니까 HTTPS와 SSL은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SOAP라고 하는 것은 XML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HTTPS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XML을 전달하기 위한 형태지 이 HTTPS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터넷 상거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거래, 은행,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에서 안전한 금융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HTTPS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좀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거래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 요거 두 개, TCP, SSL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첫 번째, 기억, 니은.